CEO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위기 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진짜 극과 극의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. 문제는 기업의 CEO가 위기에 대처했을 때 어떻게 이걸 관리하는가. 그런 측면에서 이제 CEO의 역할이 그냥 폼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위기 관리, MPR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. 이게 큰 덕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 TV조선 티터뷰, 오늘은 PR 커뮤니케이션 1세대의 시작, 많은 업적들을 이루셨던 커뮤니케이션스 코리아 김경애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대표님 먼저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는 지난 37년간 PR을 PR하면서 살아온 남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PR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부분에서 또 뜻깊은 상을 좀 수상하셨는데 그 영국의 론돈에 본부가 있는 더 네트워크 원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PR 전 세계에 있는 기관을 상을 쭉 줬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PR 레전드라는 상을 제정했습니다. 사실 이 PR 업무를 초기에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맞습니다. 환경 아니었습니까? 예. 30여 년간 이 PR 업무를 하시면서 환경의 변화들을 얼마나 많이 변했다고 좀 보십니까? 최근에 그 AI 시대가 되면서 실제 뉴욕타임즈에서는 AI의 등장을 오펜하이머 모먼트라고 해서 원자탄이 태어난 것 이런 큰 변화가 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PR 산업도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저희 PR 업계의 공통된 어떤 관심사입니다. 이 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한국 PR 산업에서 가장 이정표적인 사건들이 아마 전투기 관련 예, 맞습니다. 사업일 겁니다. 당시 전투기 사업 관련해서 좀 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우리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전투기에 사는데 예산을 할애해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2개 기종이 아주 피나는 경쟁을 했습니다. F-16은 소나타, 그다음에 F-18은 그랜저라는 차에 비유하면서 그래 소나타는 120대를 살 수 있고 그랜저는 80대밖에 못 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랜저 80대를 사는 게 좋으냐? 세계 공군이 한 85%가 F-16을 주력기로서 갖고 있다는 사실. 일반적으로 PR 홍보다 하면 그냥 제품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고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건데 이런 전투기까지도 파는 홍보에 실제 전략적인 기능이 필요하다. 그래서 PR 기능을 한국에 폭넓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하나 되었습니다. 제 기억이 맞다면 전투기 관련 쪽에 모든 신문에 일면 광고가 나왔던 것도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맞습니다. 그때 일면 광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군이 F-18을 선호한다. 한국에서는 오로지 엔진 2개라는 사실 때문에 F-18을 선호하는 이거는 뭐가 잘못이 있다 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알리자 해서 한 전략이 거의 모든 일간지 일면에다가 그 전투기를 하는데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. 조한리 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무기 관련, 방산 관련 쪽에는 매우 생소한 여성 이제 CEO이자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이자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맞습니다. 교우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. 어떻게 기억하십니까? 저희가 F-16이 결국은 이제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 주한리 그 여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김 사장 축하합니다. 그 대신에 이 그 무기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. 그때 기술 이전을 우리가 많이 받았던 게 큰 힘이 됐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한리의 그 애국적인 어떤 생각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980년대 이 PR 업체를 만드시기 전에 사실 기자로 먼저 활동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좀 이질적이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? 우선 기자일 때는 오로지 취재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어떤 그 질을 높이는 거 있지만 PR인이 되면 이게 이제 하나 비즈니스로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광고를 뭐 연결시킨더라 해도 나는 독립적인 기사를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또 PR을 하다 보면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돼야 되니까 그 2개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좀 바꿨다고 생각합니다. 뭐 CEO들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PR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CEO들이 지금
많은 분들이 위기 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진짜 극과 극의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. 미국의 그 최고의 인형 제조업체인 마텔이라는 회사가 그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인형에 중국에서 나온 어떤 그 제품에서 납이 검출돼 가지고 이 CEO가 TV에 나와 가지고 그분이 던진 메시지가 To be parents, 부모가 되겠습니다. 나는 마텔의 회장이지만 오늘부터 마텔의 회장을 집어던지고 나는 여러분들 어린이들의 부모가 되겠습니다. 이 말은 목숨까지 내거는 게 부모 아닙니까? 매우 사실 감성적인 형태의 아주 대응 방법을- 에모셔널한 감성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가 미국 그 모든 부모들이 박수를 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해가 오히려 마테르 매출이 더 증가하는 진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업의 CEO가 위기에 대처했을 때 어떻게 이걸 관리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CEO의 역할이 그냥 폼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위기 관리, MPR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 이게 큰 덕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PR 산업을 준비하거나 꿈꾸고 계신 분들도 많이 네. 계실 것 같습니다. 후배이자 잠재적 경쟁자인 분들에게 어떠한 노력과 좀 덕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고 또 이제 요새 국제화 사회이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잘해서 외국의 어떤 트렌드를 빨리 캐치해 가지고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대표님 뭐 향후 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인식을 바꾸어 가지고 PR 목표를 달성한다.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노력을 좀 더 해보고 싶은 그런 거고 또 국제 세미나라든지 그런 데다가 더 많이 좀 참석해서 한국 PR의 위상에 발전된 모습 플러스 한국의 어떤 K컬처라든지 한국의 문화를 PR을 통해서 더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TV조선 티터뷰는 다음 기회에 시청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또 만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